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입니다. 네, 오늘 시장은 굉장히 좋게 출발을 해서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개인에게 2,000불을 지급하는 추가 부양책이 상원에서 여전히 막혀 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일시적으로 마이너스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장 후반부로 갈수록 역시나 블루 웨이브에 대한 투자자들의 낙관적인 심리가 나오면서 결국은 다시 3대 지수 모두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현재 거의 매일매일 역대 최고치를 갱신해 나가고 있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무려 13,200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기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요즘 시장이 이렇게 좋은 거는 우선은 상원에 대한 선거 결과가 나오면서 이제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는 거죠. 시장은 불확실한 거를 가장 안 좋아하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 제거가 최근에 시장의 가장 큰 상승 요인 중 하나고요. 글쎄요,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현재까지는 시장은 굉장히 낙관적으로 상황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국 주식들이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일단은 뉴스가 있었는데 바로 얼마 전에 중국 기업들을 미국 시장에서 내쫓을 거란 얘기가 있었죠. 하지만 알리바바와 텐센트 모두 그 대상인 차이나 블랙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어제 중국 시장도 굉장히 크게 뛰었고 오늘 미국 시장에서도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둘 모두 5% 정도 상승을 하면서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위기 때문에 중국 주식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가 많이 회복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관련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기분 좋게 생각하셔도 되는 뉴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국 전기차주는 조금 분위기가 제각각이었습니다. 니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니오데이가 있죠. 거기서 신 모델도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런 큰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오늘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크게 상승을 했고 반면 샤오펑이나 리오토 같은 주식은 중국 주식 전반적으로 오늘 좋았던 것에 비하면 성적이 매우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니오는 지금 신고가를 달성을 했는데 샤오펑이나 리오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고가 대비 굉장히 낮은 수준이에요. 이거는 이제 중국 내에서도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던 중국 전기차주들이 각각의 전망에 따라서 제갈 길을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장은 아무래도 리오토나 샤오펑보다는 니오가 향후 더 확실한 성장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이제 이벤트 결과에 따라서 니오의 경우에는 단기적인 주가의 큰 변동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시장이 좋은 거에 비해서 빅테크 주식들이 굉장히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오늘 시장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대부분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하긴 했지만 예전에 시장의 상승을 주도하던 모습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죠. 대부분 강보합이나 약보합 정도로 마감을 했고요. 아무래도 민주당의 블루 웨이브에 의한 이 기술주들의 밸류에이션 저하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설명을 하는데 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영상을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애플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애플카에 대한 뉴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상승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한국의 코스피가 무려 4% 가까이 폭등을 했었어요. 가장 큰 이유는 당연히 삼성전자의 급등이었겠지만 현대차가 20% 가까이 상승한 것도 나름 한몫을 했습니다. 현대차 같은 회사가 20% 급등하는 이거는 정말 좀처럼 없는 일인데 그 이유가 바로 애플카에 대한 기대감이었죠. 애플이 현대에 이제 제조 위탁을 의논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현대차가 20%나 급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대는 언론을 통해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논의 초기 단계이고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라고 오피셜로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이제 현대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애플은 누가 되었든 결국은 완성차 업체와 협업을 할 것입니다. 이제 와서 무슨 혼자 차를 만들 수는 없어요. 하지만 애플 루머 관련 가장 신빙성 높은 밍치거가 얘기했듯이 이 애플카가 2025년 이내에 나올 확률은 굉장히 적다고 볼 수가 있고요. 밍치거의 얘기대로 2025년에서 7년 사이가 가장 확률이 높고 2028년 이후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쯤이면 사실상 전기차 시장은 이미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애플카는 특정한 소수의 소비자층을 목표로 할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2021년인 현재 시점에서 이것이 주가에 반영되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겠고, 시장도 오늘 그렇게 결론을 낸 거죠. 그리고 애플카가 나올 경우 테슬라와 싸움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견은 저는 별로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애플카는 결국 다른 전기차 또는 다른 내연기관 업체의 전기차들과 파이 싸움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테슬라와는 커버하는 영역이 조금은 다를 것으로 보고, 일단 그리고 저는 2030년 정도까지는 전기차는 결국 서로가 서로의 적이 아니라 아군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기차의 지금 최대의 숙제는 내연기관차로부터 시장을 뺏어오는 것이지 전기차끼리 서로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기차의 점유율이 내연기관차를 넘어설 것으로 보이는 2030년 이후에나 전기차끼리도 서로 경쟁을 하는 것이지, 그때까지는 내연기관차와의 싸움이다. 전기차들은 서로가 연합군이다. 즉 적이 아니라 아군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정말 할 말을 잃게 만드는 테슬라입니다. 네, 오늘도 8% 올랐습니다. 880으로 마감을 했고요. 이거를 뭐라고 해야 하나요? 최고가는 884달러예요. 근데 거의 최고가 근처에서 마무리를 지었고, 지금 작년 마지막 거래일 종가가 705달러였으니까 지금 올해 들어 첫 한 주 만에 거의 25% 정도 상승을 했어요. 저희가 바로 그제 라이브 방송을 할 때 오늘 800달러 넘나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900달러를 넘기 직전이에요. 이 상승세가 정말 무섭고요. 보시면 지금 상승 곡선이 갑자기 가팔라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원래도 결코 가파르지 않다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상승세였는데, 이게 지금 두 단계로 나뉘었어요. 원래 가팔랐던 상승 곡선이 갑자기 한 번 더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더 넓게 보면은 더 눈에 많이 잘 보입니다. 이렇게 크게 보면은 지금 현재의 상승 곡선은 거의 뭐 직각에 가깝죠. 수직에 가까운 수직 상승을 하고 있어요. 네, 이 정도면은 지금 거의 패닉 바잉에 가까운 상황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일단은 모르겠습니다. 이 상승세가 어디까지 지속될지 또 언제 조정이 올지는 모르겠는데, 결국 현재 단계로서는 그냥 돈 생길 때 사셨던 분, 돈생강사 하셨던 분들이 가장 큰 승리자인 것으로 보이고, 아직까지는요. 이게 이제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그 하락한 지점이 내가 원래 조정을 기다리면서 대기 타고 있었던 지점보다, 가격보다 더 낮을 것이라는 장담이 안 되는 거죠. 언젠가는 조정이 오겠지만 그 조정 온 가격이 그냥 대기하고 있었던 가격보다도 더 높을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기존에 이제 매수를 이미 하고 계신 분이라면 오를 때는 뭐 그냥 즐기십시오. 떨어지는 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주식이 오를 때는 끝없이 오를 것 같다가도 막상 내리기 시작하면은 영원히 내릴 것처럼 내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날씨 좋은 날, 내일 날씨가 어떻든 일단 오늘 마음껏 즐기듯이 오르는 시기는 그냥 그렇게 즐기시면 됩니다. 하지만 나는 내릴 때 사는 게 마음이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돈 모으면서 그냥 즐기시다가 내려올 때 조금씩 사시면 되고, 나는 내리더라도 지금보다 비쌀 것 같다, 매수 타이밍 재면서 스트레스 받느니 그냥 차라리 일단 사두고 혹시라도 내리면 그냥 존버하는 게 마음이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돈 생길 때 그냥 돈생강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단은 뭐 사긴 사는데 어떻게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한 번에 사지 마시고요. 한 번에 사려고 하면 절대 못 사요. 그냥 조금씩 나눠서 사시는 겁니다. 주가가 내려올 때, 조정을 받을 때 사더라도 그냥 어떤 가격에 한 방에 몰빵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조금씩 나눠서 매수를 하시는 거고요. 이렇게 주가가 계속 오를 때 나는 그냥 들어가고 싶다, 근데 들어가기엔 너무 겁난다 하시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라갈 때도 조금씩
달러씩 여러 차례에 걸쳐서 나눠서 사는 겁니다. 그렇게 나눠서 삼으로써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거죠. 그래서 언제 살까요? 하는 물어보신 분들의 대부분은 한 번에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도저히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다. 일단은 발끝이라도 조금이라도 걸쳐라 하는 게 제가 드리는 조언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상승으로 인해서 일단 지지선의 구도도 조금 바뀌었죠. 우선 1차 지지선은 오늘 생긴 갭의 하단 부근인 815달러 정도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고, 2차 지지선은 그 이전 갭인 735에서 745달러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 정도가 2차 지지선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3차 지지선은 이전 저항선이었던 695달러에서 700달러, 이 정도를 3차 지지선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로는 과연 이 2차 지지선, 3차 지지선 올 일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또 떨어질 때는 막상 더 내려갈 수도 있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요. 올라갈 때는 도저히 못 사겠다, 나는 내려올 때 사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지점들을 어느 정도 목표 진입 지점으로 삼으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 가격에서도 한 번의 진입은 도저히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가격대 사이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매수급 주문을 걸어 두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주가가 계속해서 내려온다면 나는 주가 하락의 리스크를 상당히 해지하면서 리스크 분산을 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주가가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 분산의 의미에서 한 번에 들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주문을 나눠서 매수를 하시면은 내가 산 이후에 가격이 더 떨어지는 것에 대한 리스크를 최대한 분산할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시장은 정말 엄청났고요. 테슬라 관련된 소식들도 많은데 이거는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다 다루지 못할 정도로 지금 시장이 워낙 뜨거웠고, 테슬라 관련 소식은 주말에 다시 한번 영상으로 다루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네, 혹시라도 너무 올라서 두려우신 분들, 오를 땐 그냥 즐기자입니다. 오늘이 맑은 날인데 내일 비 오면 어쩌나 하는 생각은 정말 쓸모없어요. 그거는 그때 가서 걱정하는 거로 하고, 우선은 금요일 마지막 거래일 최고로 기분 좋게 끝이 났으니까요. 이 즐거움을 가지고 주말을 편하게 보내시고 시장 걱정은 다시 다음 주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